많은 개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요즘에 많은 개혁을 하면서 공공기관 문제를 들추고 있죠. 네, 공공기관이 그동안 얼마나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됐는가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세상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제 위원회 공화국이죠. 위원회 공화국. 그래서 중앙 정부의 위원회만 거의 300여 개 위원회가 있고요. 지방위원회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이 위원회가 무려 28,000여 개다. 네, 28,000여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많은 위원회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위원회 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안 된다.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들이 보면은 9번 회의하고 혈세 거의 10억을 썼네요. 10억. 그러니까 한 번에 거의 뭐 1억씩 쓰는 거예요. 회의하면서. 이게 뭐 우리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지금 윤 정부가 위원회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속위원회 60에서 70%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국무총리 소속위원회, 정부 소속위원회가 629곳이다. 네, 629. 네, 629개의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60에서 70% 대통령 직속위원회 60%, 70%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윤 정부에 들어서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가 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8,000개다. 28,000 엄청나죠. 네. 중앙정부 쪽으로 봤을 때는 629개인데 여기에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위원회들이 몇백억씩 갖다 쓰면서 또 국민들의 삶만 힘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같이 몫을 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위원회 없애는 문제 뿐만 아니라 이 지금 공공기관 개혁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뭐 이렇게 어떤 단체들에게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전수조사해서 이 나라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뭐 공공기관 문제, 뭐 공간, 관저 문제 이거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번엔 또 이제 위원회 문제.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정당 국고보조금 문제, 네, 정당 국고보조금 문제도 함께 터트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위원회 이쪽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당 보조금, 특할비 이것도 분명하게 메스를 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스마일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희망의 목소리 외쳐주시는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초등학생 인성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건 나라가 말세가 됐습니다. 김 작가님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초코하임님 반갑습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안녕하세요. 네, 엠마님 안녕하세요. 네, 김분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김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도 국가 인성교육부로 명칭 변경하고 수능 폐지 이뤄내야 합니다. 네, 이 교육부도 사실상 저는 이 교육부 폐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중앙평생학습센터만 있으면 된다. 중앙평생학습지원센터. 그러니까 학습 지원,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이지 이 교육부 자체가 입시 위주로 시험을 끌고 나가고 학벌주의에 앞장선다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죠. 네, 김문수님.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은행 이자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국민들이 이자 장사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이자를 지금 내리는 척하고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금융 문제, 서민들의 금융 문제 때문에 서민들이 이 조윤아 양 가족이 비극을 맞이한 것처럼 이거 전조현상이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완전히 이제 빚의 칼날에 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양심이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마구 비리가 터지고 은행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몇 억씩 뭐 몇백억씩 이렇게 횡령 사건이 터지고 이런 일들이 다 도덕성이 타락되고 인성이 타락하고 양심이 타락해서 나타난 현상인데 결국에는 돈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러한 정부와 그러한 정치인들이 있고 그러한 부패한 기득권들이 있다라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거죠. 지금 많은 그 자영업자분들이 3년 동안 빚으로 거의 버텨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빚으로 버텨오고 겨우겨우 희망을 보고 살아왔는데 코로나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면서 바로 그냥 빚 폭탄이 터진 거죠. 네, 빚 폭탄이 터지니까 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소득, 그리고 국민권익금이 반드시 시행돼야 된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다라는 거죠. 네, 국민권익금. 그래서 국민배당금, 또 국민주, 기본소득 이런 게 다 국민권익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국민권익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들은 성과급을 폐지하고 모든 공공기관, 공기업, 공사 이런 것은 국민기업, 국민기관으로 바꾸고 그리고 모든 성과급은 국민들에게 국민권익금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정부가 투자할 부분들은 투자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국민주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분야를 국민주를 나눠줘서 국민들이 그 국민주를 가지고 국민의 재산이 불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주식제도가 있어야 되고 국민주식제도를 통해서 국민들 부자 만들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국민권익금, 공공기관, 이 기업들 이러한 성과금 폐지하고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국민 권익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엠마님, 윤통은 서민 경제만 신경 쓰겠다 하십니다. 정말 윤통이 서민 경제에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윤통은 가장 중요한 게 저출산, 고령화, 서민 경제, 자살률 이 네 가지를 잡아야 돼요. 이거 못 잡으면은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사명감을 느껴야 돼요. 사명감을 느끼고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게 비참한 고령화잖아요. 아주. 이 나라 멸망급 저출산, 자살률, 자살률, 서민 경제 살려야 되는데 서민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 주식제도, 국민주제도, 전에 양성기 후보가 외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다. 국민 주식제도.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우리 국가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국민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국민 주식. 그래서 국민 주식을 나눠줘서 국민들이 그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끔 하고 국민들 부자 만들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국민들 부자 만들기. 네.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소수만 배부르고 그리고 다수는 배고픈 세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부익부 빈익빈익 결국에는 대한민국에 큰 혼돈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프랑스 대혁명을 연구하셔야 돼요. 네, 프랑스 대혁명을 연구해서 프랑스 대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결국에는 5%의 왕과 귀족, 성직자들이 95%의 고요를 빨아먹다가 결국에는 국민들이 계몽운동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내각제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내각제를 막고 정부통령제, 4년중임제, 철저한 삼권 분립으로 가기 위하여는 국민들의 힘을 얻어야 돼요.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윤 대통령은 역사에 굉장히 불행하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패한 기득권들은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의원 내각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 위원회 개혁한다, 공공기관 개혁한다, 이거 쪼여 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좀 기대가 되는데, 그 다음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한번 외쳐야 됩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를 외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지금 뭐 위원회를 폐지시킨다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뭐 28,000개가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돈이 여기저기로 계속 새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우리나라는 새어나가는 구조예요, 구조. 그래서 돈을 쓰지 못해, 국민의 돈을 쓰지 못해 안달이 난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박찬희님, 이제 내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어가네요. 과연 정치가 정치꾼으로, 네, 박찬희님이 국민주권TV에 글을 쓰셨습니다. 네, 참 답답한 지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그것이 가장 이 나라를 구하고 이 국민들을 구하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인 거예요. 지금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했더라면 어땠을까 아주 끔찍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윤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간에 위원회를 잡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회를 반드시 잡아야 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다 뿌리 뽑아야 됩니다. 네, 뿌리 뽑고요. 그리고 국민 세금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청와대 국민 동의 청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네, 180명이 동의해 주셨고요.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네, 18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네, 기본소득 네, 국민 배당제에 대해서 18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김 작가님, 교육부 폐지, 중앙평생학습지원센터 신설, 수능 폐지 이뤄냅시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사실 폐지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 폐지하고 네, 결국에는 이 학벌주의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 시대가 열리고 학벌주의가 무너져야 돼요. 평생 공부해야 하는 거죠.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계속해서 국민들이 외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진 김님 기득권의 최고봉 국회의원 잡는 게 최우선이죠 이렇게. 네, 모사드님 부정선거 최우선 가자 국회의원 합법 남발 이 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네, 김 작가님 감사합니다. 정혜택 교수님 청원 하나 추가로 올려야 합니다. 교육부 폐지하고 국민 평생학습 네, 지원부로 신설하며 수능 직접 폐지 청원을 올려야 합니다. 네, 국민소득 기본 배당제 청원 성공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교육부 폐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들이 잘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이 교육부를 왜 폐지해야 하고 우리가 왜 입시 시험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창의성, 인성, 재능, 개성과 본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교육 쪽으로 가야 하는지 이러한 목소리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원 요청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계속 청원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지금 윤 대통령이 국민 공공기관의 문제점들을 굉장히 지금 까발리고 있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위원회 문제 아주 다행이에요. 위원회 문제를 지금 까발리면서 이 심각한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죠.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01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201명 많이 동의해 주셨네요.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01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01명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01명이 동의를 해 주셨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거 계속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네, 정당 국고금 폐지 135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이것도 좀 많이 또 동의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정당 국고보조금 135명 동의. 네, 정당 보조금 폐지 13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정당 보조금 폐지하는 거 이거 계속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정당 보조금 폐지. 네, 이거 게시판에다가 메시지 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당 보조금 폐지 13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380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380명. 네, 부정선거 특검 국민투표제, 부정선거 특검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부정선거 특검, 네, 이 국민투표제에 대해서 지금 38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380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거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 특검 380명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우리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전 투표 전자 개표기 금지 76명, 네, 76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사전 투표 전자 개표기 금지. 네, 이거 지금 76명이 동의해 주셨어요. 네, 76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 동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사전 투표, 네, 이게 또 이제 총선이 2024년 4월 10일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이 사전 투표 전자개표기가 금지돼야 됩니다. 이거 감사원이 지금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감사에 착수했죠. 그 선관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사전 투표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가 이것이 2024년 4월 10일 전에 의결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진행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공공기관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공공기관이 583조의 적자를 냈다 그랬죠. 네, 윤석열 그 정부가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계속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대통령도 아무리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국회의원들이 장난을 친다든지 또는 기득권들이 장난을 치면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윤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그리고 돈을 이리저리 빨아먹던 자들이 이게 아주 음모를 꾸밀 수가 있어요. 음모를. 그리고 지금 위원회를 다 폐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과거에는 몇 천억씩 세금을 갖다 썼습니다. 위원회가. 그의 지적이 자꾸 나오니까 지금은 그래도 한 몇백억 정도로 줄었는데 그 몇백억도 쓸모없이 쓰는 거죠. 뭐 회의 몇 번 하고 몇 억 써버리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나라의 돈이 국민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돈을 아껴가지고 국민들에게 되돌려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 기본권으로서의 소득,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국민권익금, 그 국민 배당금, 뭐 국민주 이런 게 다 국민권익금이에요. 당연한 국민의 권리다라는 거예요. 권리.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 주식 제도가 있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나 공기업 분야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들에게 국민 주식을 나눠줘서 국민들이 국민 주식을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더불어서 공공기관, 공기업, 공사 등은 우리가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국민들이 국민권익금을 받아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총체적인 예산을 아끼고 세금 도둑을 잡아서 국민 배당금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전개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 기본소득, 국민주, 또 국민 배당금 모든 것이 국민 권익금이에요. 결국엔 국민 권익금. 네, 이 국민 권익금을
계속 해야 합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교수님 방송 제 채널에도 퍼다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계속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분 한 분 깨어나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프랑스 대혁명이 무너진,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절대 왕정이 무너진 것은 계몽운동이었거든요. 계몽운동. 국민들이 계몽이 되는 거예요. 계몽.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민족 계몽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 대한 계몽 운동이 결국에는 3.1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깨져나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정부가 바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힘을 합쳐줘야 돼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위원회를 축소하겠다,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 힘을 실어야 됩니다. 또 뭐 공공기관 개혁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힘을 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각제에 대한 음모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강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거고, 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해야죠. 저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영부인제 없앤다고 해놓고 안 없애면은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개혁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로봇이나 드론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이러한 분야는 국민 주제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국민 주식 제도로 운영해서 국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주식을 나눠줘가지고 사실상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4천만 명, 18세 이상 4천만 명, 그렇죠? 4천만 명에게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나눠주면은요, 그러면 4천만 명, 4천만이죠? 네, 그러면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렇죠? 1000억 조, 10조가 됩니다. 10조, 10조.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은 한 10조 정도, 그러니까 40조 정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4천만 명에게 100만 원, 그러니까 4천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그렇죠? 그렇게 해서 40조 정도 들여가지고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100만 원 주식만 나눠줘도 40조. 그러면은 그 주식이 나중에 1000만 원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40조, 우리가 뭐 저출산 뭐 46조를 쓴다 그러는데 40조 정도를 풀어서 국민 주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18세 이상 국민 주식을 100만 원씩 나눠주면은 그 주식이 나중에는 2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국민을 어떻게 부자 만들 것인가,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 양성기 전 후보가 계속 얘기를 했죠. 이 국민주제도, 국민주식제도, 그리고 허경영 전 후보가 얘기했던 국민배당금제도, 또 기본소득, 당이나 민주당에서도 기본소득을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이 다 국민 권익금이다라는 거예요. 국민 권익금.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을 시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얼마를 할 거냐라는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국민들에게 국민 부자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윤 정부가 계속해서 공공기관 개혁, 그다음에 위원회 개혁, 이제 좁혀와야 돼요. 국회의원 개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 예산 국민투표제, 이런 거를 외쳐야 되고,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한다. 그리고 실질적 수당제로 전개한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를 대대적으로 줄이겠다. 대신 기본소득 국민 건입금을 주겠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 건입금 안 주고 공무원 대대적으로 개혁하면은 반발이 엄청날 거예요. 반발이. 그래서 윤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국민 건입금을 주겠다. 그 국민 건입금은 우리가 공공기업, 공공기관, 공사 이런 것들을 국민기업, 국민기관으로 바꾸고 성과급은 다 국민들에게 국민 건입금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다양한 업종을 선정해 가지고 이 또한 수익금을 국민 건입금으로 나눠주고, 또는 국민 주식을 40조만 풀으면은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인님, 윤석열, 김건희 사건은 언제 재판하나? 네, 이게 지금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이게 재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은 기소를 못하는, 이 기소 금지 특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해질 거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공정하게 뭐 서류 위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눈치 보지 말고 철저하게 하고, 그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공약도 국민 투표로 정해서 꼭 대통령 뽑아야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통령 국민 추천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민 추천제라는 것은 국민들이 추천장을 직접 써줘 가지고 그 추천장을 2.5% 이상 받으면은 TV 토론에 나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민 추천제, 대통령 국민 추천제라는 제도를 외치고, 국회의원도 국민 추천제 해서 국민들이 추천장을 써주는 국회의원 국민 추천제, 국민 공천제를 없애고 국민 추천제로 가야 한다. 오늘 그 한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한 연합회에서 정인태 신지식인 TV를 보면서 함께 좀 힘을 모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단체들이 이 국민 주권을 외치는 거죠. 국민 주권을 외치고, 그러한 국민 주권 단체들이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시키고 불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데 함께 힘을 합치자. 그래서 뭐 정인태 신지식인 TV도 당연히 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많은 단체하고 힘을 합쳐야죠.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내서 이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국회의원 국민추천제라는 제도를 국민청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추천장을 받아서 그 지역구에 2.5% 이상 추천장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국민 공천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공천증 대 정당 공천증이 대결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국민 추천장을 많이 받으면 감옥에 가게끔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미친 나라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걸 폐지시켜 버려야 됩니다. 국민 추천장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 추천장을 어느 상한까지 받아야 되는데 요걸 넘어가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그 기가 막힌 법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코코마미 TV님, 어제도 오근호 대표님 방에서 정인태 교수님과 부정선거 힘합치시라고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오근호 후보도 그렇고 공병호 TV도 그렇고 또 뭐 민경욱 TV도 그렇고 황교안 TV도 그렇고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계속 목소리를 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세상을 함께 열어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힘을 합쳐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어떤 단체들이 함께 어떤 방송을 우리가 연합 방송을 하자 그러면은 함께 연합 방송을 하면서 계속 함께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전 투표 전자개표기 금지, 부정선거 특검, 정당 보조금 폐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기본소득 국민 배당제 여러분들 계속 국민 청원해 주시고요. 국민 동의 청원해 주시고 계속 목소리를 내 주시고 지금 어쨌든 뭐 윤 대통령이 이 나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윤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한 개혁 그리고 더불어서 공공기관 개혁, 공무원 개혁 이런데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국회의원 개혁 쪽으로 몰고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 소환제하고 반드시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그리고 국회 해상 국민투표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속 국민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힘을 모아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소리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깨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 주권 혁명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혁명이다. 국민 주권 혁명, 국민 주권을 우리 국민들이 계몽하는 거죠. 계몽해서 국민 주권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주 계속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틈틈이 계속 여러분들과 의견을 모으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